5년 전 삼성전자 생산 설비 일부가 폐쇄된 뒤 광주의 생산액은 1년 사이에 1조 원이 줄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혈액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면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할 상황까지 내몰려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의회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육대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개통 11년 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냉장고와 에어컨 생산 설비를 크게 감축해 갈 것이라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대기업 생산 라인이 조금 줄어드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5년 전에도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해외로 이전했는데 당시의 지역 경제는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에도 삼성전자 광주 공장은 청소기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멕시코 등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당시 지역 경제가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광주의 가전산업 생산액이 6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년 만에 1조 원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회복의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주요 1차 협력업체의 매출액은 6,100억 원에서 5,200억 원으로 3년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600억 후반대에서 400억 초반대로 하락했습니다. 경영난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져 이 시기를 기점으로 1년 만에 700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30%, 40% 이렇게 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죠. 이 여파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연매출 800억 원 규모였던 광주의 한 삼성전자 협력업체가 문을 닫아 300명이 직장을 잃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결국 대기업의 물량 축소는 협력업체의 경영난으로 다시 지역민의 실직으로 이어지며 치명적인 나비 효과에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5년 전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찾지 못한 협력업체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냉장고 부품을 납품해온 업체입니다. 줄어드는 주문량에 타격을 받았지만 다른 가전업체에서 어렵게 활로를 찾았습니다. 동부제후전자, 이냐 만도, 그다음에 우리가 캐리아 이를 전부 다 지금 개발을 했고 벌써 우리는 벤다를 형성을 했죠. 하지만 가전 분야의 협력업체 중에서 80%에 가까운 소규모 기업들은 자구책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량 감소로 더욱 치열해진 납품 경쟁에서는 좀 더 큰 기업에 밀리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기엔 연구개발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렵게 업종을 바꿔도 또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 합니다. 작년부터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아직까지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렇게 아주 많은 물량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돈줄이 끊기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업체가 힘들어지면 당연히 해소할 수 없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중단되는 거죠. 다시 대처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결국은 임금 축소나 구조조정, 심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의 많은 협력업체들이 위기감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슈퍼갑의 눈밖에 날까 봐 밖으로는 하소연도 하지 못한 채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일 삼성전자 광주 공장을 방문합니다. 윤장현 시장은 삼성전자 광주 공장 관계자들을 만나 생산 라인 해외 이전 계획에 대한 삼성 측의 설명을 듣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광주시는 가전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혈액다란이 벌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혈액원에 비축된 양이 이틀분도 안 됐는데요. 일부 혈액형의 경우 하루도 못 버틸 정도라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병원에 공급하는 혈액 보관 저장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혈액형은 거의 없고 B형 혈액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광주 전남 혈액 보유량이 사실상 바닥인 셈인데 채 이틀분도 되지 않습니다. 혈액 수급 위기 4단계 가운데 3단계인 경계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A형 비축량은 0.41분, O형은 0.71분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혈액원은 응급 환자 위주로 혈액을 공급하고 암 같은 만성질환자의 수술은 연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원 보유분을 감안해도 이대로라면 일주일 안에 혈액이 동이 나서 수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갖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일주일도 안 되죠. 근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 정도밖에 보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때그때 그날그날 사용하는 추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혈액 대란이 우려되는 건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연기된 수술이 몰리면서 혈액 사용량은 늘어난 반면 지난해 광주 일선학교에서 볼고리가 유행하면서 6천 명가량의 학생들이 헌혈을 하지 못해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메르스라든가 또 볼거리라든가 이런 질환들이 저희 그 광주 전남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혈액을 비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질환으로 인해서 비축을 못 해가지고 방학으로 들어서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또 귀국 후에 한 달가량 헌혈을 하지 못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최근 증가한 것도 혈액 부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혈액원은 헌혈의 집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부족한 혈액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고현 저수지에 빠진 차량에서 44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저수지 인근의 한 나무에서는 A씨의 아버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 아버지가 평소 잦은 음주로 알코올 중독에 의심되는 A씨를 차에 태워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한평군 대동면의 편도 1차로에서 3살 최 모양이 승용차와 화물 차량에 잇따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최 양이 도로변에 있는 집에서 나오던 중 승용차에 부딪혀 넘어진 뒤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운전자들은 어두워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이 의회 누리과정 예산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제2요청은 상징적 행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확대되면서 다시 공은 지방의회로 넘어왔습니다. 교육부의 압박에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이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쓰게 해달라며 의회에 예산 제의를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심의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의회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광주시의회는 8일, 전남도의회는 다음 달 중순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제의 요구안 상정이 불투명합니다. 한번 삭감된 예산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데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어린이집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유치원 예산 먼저 편성해달라는 것은 어린이과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제의 요구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설령 제의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교육청이 다시 추경을 요구해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경 요청을 하면 되는 만큼 제의는 사실상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제2요구안이 부결되었을 때 저희는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번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의 제2요청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뚜렷한 해법이 없어 보육 대란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개통 11년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호선 이용객이 1,830여만 명으로 하루 평균 5만 128명을 기록해서 지난 2004년 개통 이후 처음으로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광주 송정역은 이용객 수가 하루 2,500여 명에서 3,600여 명으로 1년 만에 40%, 문화전당역은 승객이 8% 이상 늘었습니다.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국내 최대 동백군락지인 여수 오동도에 동백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오동도에서 자생하는 50년에서 150년생 동백나무 3,100여 그루 가운데 25%가량이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여수시는 예년 같으면 오동도 동백나무가 해마다 이달에 개화를 시작했지만 올해는 이상난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일부 꽃을 피기 시작해 이달에 만개했다며 벌써부터 오동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겨울 속 봄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이 신년 인사회를 갖고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한석 이상을 당선시키자고 결의했습니다. 당직자와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심판구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광주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한석 이상을 당선시켜 광주 발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말했습니다. 여수의 한 장애인협회에서 이뤄진 보조금 부정수급을 두고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이미 5달 전에 이런 내용을 제보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장 환자들의 권익을 위한다며 만들어진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수지부. 지난해 7월 전라남도 의회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단체 사무장 등이 보조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고 도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최근 관련자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감사와 수사 전에 이미 부정수급에 관련한 제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3월 여수시가 접수한 제보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시간을 많이 받기 위해 아픈 척 쇼를 하라고 했다는 등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이 묘사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협회를 한두 차례 조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조사권이 없다.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이거를 결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지난해 6월엔 또 다른 활동 보조인이 자신이 부정수급을 했다며 양심 선언을 했지만 여수시는 이번엔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협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남도에 감사가 이뤄지고 고발을 지시한 뒤에야 여수시는 경찰에 이를 알렸습니다. 제보가 이뤄진 지 5달, 부정수급이 확인된 지는 2달 뒤였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안 남은 거예요. 구두상으로 남아있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조치가 마치 우리가 일부러 느낀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도 있죠. 수사 권한이 없다며 제보를 사실상 무시하고 부정수급을 확인한 뒤에도 행정처분만으로 서둘러 마무리해버린 여수시. 담당 공무원 2명이 이번 일로 징계를 받았지만 여수시의 석연찮은 행정에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연설기록 비서관을 지낸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이 호남의 민심으로 구정치와 싸우겠다며 안철수 신당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호남 정치의 쇠락과 소멸의 근본 원인이 새 인물, 새 정치의 탄생을 가로막는 폐쇄적 독점적 정치 구조와 기득권 세력에 있다며 안철수 신당과 동행해 야권 재편과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형근 예비 후보가 인간과 예술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다며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후보는 광주 동구가 신도시 개발에 밀려 낙후됐다며 문화전당과 충장로를 연계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특화시키고 생활 밀착형 도심 재생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관한 연석회의에서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성이 최우선이라는 데는 입장이 같았지만 건설 방식에 대해서는 트램과 버스철, 재예타를 전제로 한 저심도 방식 등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2차례 더 연석회의를 열어 2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영무건설 산악회에서 100만 원을, 남구 광산구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남구 진월동 아남아파트 주민들이 1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